마지막으로요. 162페이지 조건과 기한 있죠.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이 조건과 기한은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요. 양도 많지 않아요. 법조문 중심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많지 않는데 대신에 어려운 판례들이 몇 개가 좀 있어요. 판례 중 어려운데 그거에 뭐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건 기한은 뭐 문제 나오면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머리 썩히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민법 총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조건과 기한이에요. 왜 그럴까? 양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랬더니 제가 생각해 봤더니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한번 하자. 민법 총칙을 탁 폈다. 여기에서 이미 다 힘 빼가지고 이 정도 와서 대리 정도 오면 책 덮어버리고 다시 또 결심하고 공부 한번 하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서 앞에서 다 힘 빼고 여기 오면 책 덮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조건 기한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겁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셔요. 아셨죠? 그러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조건과 기한은 먼저 뭐부터 보라고 그랬냐면 자, 법률 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라는 거. 그죠? 효력 요건이라는 거 이거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너의 합격은 조건이지만 나의 합격은 기한이다.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한 거고 뭐예요? 기한은 확실하다 그랬죠? 그래서 뭘로도 말씀드렸냐면 취직하면 차 사줄게. 조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다. 졸업하면 2월 28일 차 사줄게.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다. 기한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자, 차 사주세요. 증여 계약의 청약이죠. 차 사줄게 그러면 승낙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계약이 성립하고 오늘 효력이 발생했죠. 근데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오늘 계약이 성립했지만 언제 효력이 발생해? 자식은 언제 차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취직하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출발점이 뭐냐면 뭐뭐 하면이에요. 뭐뭐 하면. 뭐뭐 하면 그 다음 뭐뭐예요? 뭐뭐 한다죠. 그죠? 뭐뭐 한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뭐뭐 하면 그 다음 뭐예요? 뭐뭐 안 한다죠. 그죠? 안 한다. 자, 이렇게 한번 봐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때 뭐뭐 하면 그랬잖아요. 뭐뭐 하면인데 이때가 예를 들어서 취직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그죠? 취직하면 장래 발생 사실이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면 뭐라고 그러고? 조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2월 28일이 되면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면 뭐라고 그러고? 기한이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죠? 2월 28일 기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죠. 뭐뭐 한다죠. 그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발생하는 거. 그러면 조건이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정지 조건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이 되면 그랬죠. 그죠? 이거는 기한이라도 뭐라고 그래요? 시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한다 그러고. 자, 그런데 뭐뭐 하면 그런데 뭐뭐 안 한다 그러죠. 그죠? 뭐뭐 안 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자식이 시골에서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엄마가 생활비 준다고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서 자식이 엄마한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다 그러죠. 그럼 그것도 뭐예요? 증여 계약이잖아요. 공짜로 주니까 증여 계약인데 엄마가 그때요. 100만 원씩 달달이 주는데 취직하면 안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직할 때까지만 주고 취직하면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뭐만 취직하면 여기는 취직하면 준다는 거고 여기는 취직하면 안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해제 조건 그러는 거예요. 해제 조건. 졸업하면 안 준다고 그랬어요. 2월 28일 날 졸업하면 그때부터는 안 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종친다고 그래서 종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정지 조건 부 법률행위.
그 다음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여기는 시기부 법률행위, 종기부 법률행위인데요. 여러분 이 느낌을 가지세요. 자, 봐보세요. 이 느낌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 안 주다가 언제 차를 사주죠? 언제 주죠?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되면 주는 거잖아요.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100만 원씩 주잖아요. 주다가 어때요? 줬는데 조건 성취 기한이 도래가 되면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죠? 이 느낌이 중요하다고요? 여기는 안 주다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되면 주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주다가 조건 성취 기한 도래가 되면 안 주는 거라고요. 안 주는 거. 아셨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는데 다시 또요. 뭐가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면 그랬죠. 갑이 사망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랬단 말이에요. 갑이 사망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갑이 사망하면 이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죠. 자, 이것은 조건이냐 기한이냐 그 말이죠. 그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요. 사람은 꼭 죽거든요. 그죠? 장래 발생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기한이에요, 기한. 기한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기한인데 언제 죽을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확정 기한이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죠? 기한은 기한인데 확정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확정 기한 이렇게 말을 함에 비해서 갑이 사망하면 혹은 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 집을 너에게 줄게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사망하면 뭐 이 부동산을 주겠다. 이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OX. X. 조건이 아니라고, 조건이.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란 말이에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비가 오면 이것도 어떻게 말은 하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봐보세요. 앞으로 비가 오면 이 부동산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앞으로 비가 오면. 기한이에요. 왜요? 비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죠? 불확정 기한, 기한이라고요. 그런데 내일 비가 오면 그랬어요. 그것은요, 조건이죠. 왜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아셨죠? 네,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분하고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불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건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죠? 조건이 불법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 그랬다고요. 갑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 그랬어요. 자, 이랬을 때죠. 그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조건 자체가 무효냐, 조건만 무효냐, 아니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냐 이 문제죠. 법률 행위가 무효냐 이거 어떨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건만 무효다 그 말은 갑을 살해하면 3천만 원 줄 건데 그것만 무효다. 그러면 3천만 원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을 죽이든 말든 줄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법률 행위가 무효니까, 전체가 무효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을 때는 그렇게 나오면 그게 불법 조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조건만 무효다. 그럼 OX. X. 법률행위가 무효. 그러죠. 그죠? 아셨죠? 영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황해라고 있었거든요. 황해라는 영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서울에 있는 누구를 죽여주라고 그죠? 중국에 있는 그 누구에게 이제 3천만 원 줄게. 뭐 살해해달라. 막 이런 그런 영화 있었어요.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데? 하정우가 주인공이었는데 살해하고 가다가 이제 그 황해에서 그냥 이렇게 걔도 이제 같이 죽는 건데 그게 뭐예요? 불법 조건이라고 해요.
불법 조건. 아셨죠? 살해하면 3천만 원 줄게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어때요? 살해해도 3천만 원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기성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기성조건.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성조건이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미 기자에 이미 기자에 이룰 성자를 쓰는 거예요. 이룰 성자. 불능조건은요. 아니불자를 쓰는 거예요. 아니불자를 써가지고 불능조건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좋아 차 한 대 사줄게 그랬는데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자식이 뒤에서 합격증 싹 꺼내는 거예요. 엄마 나 이미 취직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기성조건 그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불능조건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조건 그랬죠? 불능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 하잖아요. 그러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면 그랬잖아요. 이게 가능해요? 불능이에요? 불능으로 봐요. 물론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 나사에 의뢰해가지고 뭐 찾아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사회통념,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 불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불능조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의를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를 기계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계적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정지조건 그랬죠. 정지조건. 그 다음에 해제조건 그랬잖아요. 해제조건 그랬죠. 그죠? 해제조건. 이렇게 봤죠. 그죠? 그러면 정지조건인데 기성조건일 때 정지조건인데 불능조건일 때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해제조건인데 뭐예요? 기성조건일 때 해제조건인데 불능조건일 때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자 정지조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시냐면 초코파이 할 때 이 정자 있잖아요. 이 정자로 하시고 해제조건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해악을 끼친다 할 때 이 해자로 하세요. 해악을 끼친다. 태양할 때 그 해자가 아니라 해악을 끼친다. 그 해자 이렇게 아셔가지고요. 어떻게 아시냐면 정지 조건인데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죠. 근데 정지 조건인데 아니불자 써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이 있다, 정이 없다. 여기는 해악을 끼친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지문 보면서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OX 중에 하나 골라라. 정이 있다, OX. 왜 온대요?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감각적으로 정이 있다 그러면 O, 정이 없다 X. 여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해가 있다 X죠, 그죠? 개인적으로 나쁜 남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해가 있다 그러면 X 하세요. 아셨죠? 부정적인 해가 없다 O 이렇게 보시라고요. 이렇게 보셔서 O면 유효, X면 무효예요. 무효. X면 뭐라고요? 무효. O면 유효예요. 유효. 유효니까 뭐냐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라. 여러분 혹시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아마 제 강의 안 드렸으면 대부분 다 두 문자로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정조, 뭐 불정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시험 지문이 나올 때 꼭 이렇게 기성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러지를 않아요.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두 문자보다는 제가 해드린 대로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O면 유효, 그러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X면 무효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신상에 좋을 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정이 있다, 정이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교재를 봐보죠. 162페이지죠. 그죠? 조건과 기한인데 163페이지 봐보세요. 1번 조건이란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좌우함 그랬죠. 기한 그랬잖아요. 계약은 체결했으나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 확실한 사실에 좌우함 그랬잖아요. 박스 2번 보면 조건의 종류 나오죠. 그죠? 147쪽이랑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 그랬죠. 그죠? 정지 조건 뭐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생기는 거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을 잃는다 그러는 거고요. 자, 151조 그죠?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나오는데 1항 보면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됐죠? 그럼 뭐라고 나오죠? 법률행위는 무효 그랬죠. 조건만 무효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에요.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조건. 그런데 거기 2항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3항이 안 나오는데 2항 보시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죠. 그죠? 오히려 인 경우 그래야 돼. 인 경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인 경우. 그럼 가로 열고 뭐라고 나왔죠? 기성조건이라고 나오죠? 기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기성조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두 문자보다는 자,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정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정의 동그라미. 정이 있다예요, 없다예요? 정이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랬잖아요. 그럼 기성조건 그랬으니까 정이 있다죠, 그죠? 정이 있다. 정이 있다 그러면 OX. 오면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니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 조건이면 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해제 조건이면 할 때 해 동그라미. 해가 있다죠, 그죠? 해가 있다 OX. X 그럼 뭐예요? 무효. 아셨죠? 이런 게 이번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바뀌어져 가지고 나온다고요. 법률에 당시 이미 조건이 성취된 것인 경우 정지 조건이면 무효고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X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풀겠냐고요. 그것을 아무리 백날 본다고 해도. 그래서 미리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아셨죠? 지금은 기성 조건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불능 조건도 마찬가지예요. 불능 조건도 자,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그러면 해가 동그라미 쳐야죠. 해가 없다 그렇게 풀어야죠. 해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오면 뭐예요? 유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렇게 푸시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풀어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엘리베이터 탈 때 다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훈련해 나가면 여러분 지문 보죠.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쭉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해 가는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 나오면 몇 번 틀릴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괜찮은 거예요. 세 번째 틀릴 때는 이제 책상에 머리 한 번씩 박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하다가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똑같이 법조문대로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 똑같으니까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 나중에 훈련해 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전에 이제 기본기를 깔아놓고 가자고요. 아셨죠? 정이 있다, 정이 없다, 해가 있다, 해가 없다. 네. 그래서 뭐예요? OX로 나눠서 긍정적이다 그러면 O, 부정적이다 X죠. 그죠? O면 뭐예요?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X면 뭐예요? 무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 엄마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랬더니 취직하면 차 사줄게 그랬잖아요. 취직하면 뭐 해줄게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정지 조건인데 어떻게 한 거죠? 엄마 나 이미 취직했는데 하고 합격 통지서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럼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정이 있다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정이 있다니까 뭐예요? 네, 오니까 오면 유효죠. 그죠? 유효니까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엄마는 바로 차를 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아셨죠? 자,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정지 조건. 뭐만 한다죠. 그죠?
해제 조건.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죠. 그죠? 넘기세요. 자, 3번에 불법 조건 나오죠. 그죠? 예,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한 조건이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거. 박스 3번 조건성체의 효력. 1번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요. 조건이 성취하면 뭐뭐 하면 뭐뭐 한다죠. 그죠? 효력이 생긴다고. 2번 해제 조건 있는 법률에 뭐뭐 하면 뭐뭐 안 한다죠. 그죠? 조건이 성취할 때로부터 뭐예요? 효력을 잃는다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3번 같은 경우 뭐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박스 4번 기한 나오죠. 그죠? 1번 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함 그랬죠. 그죠? 예. 사례 보면 죄송합니다.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함 그랬죠. 그죠? 제가 그 보기보다 좀 띨빵해요. 그래서 가끔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사례 보면 임대인 갑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뭐라고 했죠? 갑이 사망할 때까지 그랬죠. 정한 때 그랬죠. 반드시 사망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한이라고요. 기한이 다 나오죠? 다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기한은 기한인데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확정 기한이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기한의 이익 나오죠. 그죠? 기한의 이익인데, 자, 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예, 거의, 저기 뭐죠? 옆에다가 중도 상한 수수료 이렇게 적어보세요. 중도 상한 수수료. 중도 상한 수수료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중도 상한 수수료가 제가 법 공부하기 전까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먼저 갚는데 왜 수수료를 달라고 그러지? 제가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기한의 이익 문제였더라고요. 즉 봐보세요. 내가 은행에서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1억 원을 빌렸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자는 중간에 내지만 원금은 언제 주면 돼요? 2년 후에 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2년 동안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2년 후에 갚으니까 2년 동안 기한의 이익을 누린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죠. 은행이 채권자고 내가 채무자잖아요. 채무자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봤더니 나만 기한의 이익을 누린 게 아니라 은행도 기한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채권자도. 왜 그래요? 이자 받았잖아요. 이자 받고 있었죠. 그런데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을 내가 포기해버릴 수 있거든요.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갚는다는 거죠. 포기할 수 있어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자를 못 받아버렸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해라. 이게 뭐예요? 중도상한 수수료 그러는 거예요. 중도상한 수수료. 근데 그것을 손해배상 자기가 입증해서 청구해야 되잖아요. 입증하기 싫으니까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도상한 수수료 얼마 낸다. 이리 미리 정해버리는 거죠. 아셨죠? 그게 기한의 이익의 문제예요. 그래서 기한의 개념 보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 즉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자, 양가로 2번. 일단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추정해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런데 3번. 기한의 이익은 상실될 수도 있다.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상실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물 제공하고 뭐예요? 돈을 빌렸죠. 2년 후에 갚기로 하고 나는 2년 동안 기한의 이익을 누리죠. 근데 담보물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내 잘못으로 손상, 가치 감소, 멸실했대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해요? 담보 다른 것을 보충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담보 보충해라 그러는데 내가 보충 안 하죠. 그죠? 그럼 어때요? 은행에서는? 그럼 바로 갚어 그러겠죠. 2년 후에 갚어가 아니라 바로 갚어 그러겠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모를 뿐이지 이야기 들어보면 실제 사례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의 경우 채무자가 그래서 중요한 경제적 신용을 잃게 되므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첫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갚어 그 말이죠. 그죠? 그것을 즉시 변제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아래 참고 소멸시효 제척기간 나오죠?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소멸시효가 우리 공식적 시험범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것은 10년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랬다가 또 취소권 같은 경우는 3년, 10년 제척기간에 걸린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뭐가 있냐면 167페이지 펴보세요. 167페이지 펴보시면 박스 나오죠, 그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차이가 나오죠, 그죠? 차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 같은 경우는요.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그 기간 진행이 중단될 수가 있어요.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시간만 지나면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꼭 그 안에만 권리 행사해야 되는 거. 이걸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제척기간 그래요. 공식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처럼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그냥 이야기 들어보면 돼요. 그런데 아까 채권 친구한테 돈 빌렸다. 10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시효로 소멸한다 그랬잖아요. 소멸시효 그러거든요. 근데 중간에라도 어떻게 돼요? 소송 제기하죠. 그럼 그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돼 버린다. 중단돼 버려요. 중간에 소송하면 안 준다고 했을 때. 근데 취소권 같은 경우는 아까 3년, 10년 그랬잖아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그러니까 뭐 소송으로 중단시키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3년, 10년 안에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소멸해 버려요. 그런 걸 제척기간 그래요. 근데 그것을 머리 아프게 여기 뭐 팍팍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소멸시효 자체가 소멸시효 부분에 보면 이것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제척기간이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 공식적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정도만 들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법 총칙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해 왔어요? 계약법도 공부해 왔죠? 계약법 보면서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두 개만 맛배기로 이렇게 비교해 봤고 물권법 공부했고 그리고 민법 총칙 다 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강의 마칩니다만 여러분 이제 다시 1월 달 가잖아요. 1월부터는 기본서로 하게 돼요. 기본서 아직 책이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 받으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일단 깜짝 놀랍니다. 뭐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뭐 이렇게 두꺼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는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기본서라는 것은 어쩌냐면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시험 적합성이 떨어지는 것들도 다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요. 설명이 쭉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 적합성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골라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험 적합성 있는 것 중에서도 어쩐다고 그랬어요? 민법은 80점이 만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는 버려버려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저는 강의는 거의 대부분 다 드리는데 그 20% 버려버려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시 11월, 12월에 했던 게 뼈대거든요. 뼈대에서 살이 붙는 것뿐이에요. 살이. 이렇게 살이 붙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학교는 조건이 다 기한이다. 기한이고 여러분 선배님들도 다 그런 과정 거쳐가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아무튼 수업 빠지지 말자. 딱 그거 하나만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크리스마스 날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 수업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그죠? 우리 오늘 이렇게 되돌아봤을 때 야, 내가 그때 2017년도에는 크리스마스 때도 학원 가가지고 수업 듣고 공부했었지. 이런 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게 우리 인생 풍부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왕에 여러분이 올 한 해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소원 성취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